A 곱하기 B 곱하기 C예요. 그래서 이 Y는 이제 우리가 기업의 성공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요즘 세종을 많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세종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식을 제가 ABC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뭘까 이렇게. 하여튼 모든 건 A는 어치브먼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치브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죠? 어치브먼트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 성과를 내게 하는 게 우리 그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이에요.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은 평범한 사람을 모아서 비범한 성과를 낸다고 했어요. 평범한 사람을 모아서 비범한 성과를 내는데,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서 비범한 성과를 내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의 리더십은 강점을 재정렬해서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의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조직이 실패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장영실이 한때는 뭘 시켰나요? 조선의 시간을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조선의 하늘을 만들으라고. 김종수한테는 뭘 시켰나요? 저 두만강을 열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박연한테는 이런 것처럼 이 A를 하게 하는 게 결국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래서 세종의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임현사능이라고 해요. 임현사능. 세종의 용어로는 임현사능. 그래서 그 세종의 정신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리더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임현사능은 현명한 사람에게는 맡기고 능력 있는 사람은 시켜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맡기는 사람과 시키는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키거나 무조건 맡기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서 정몽고 기업가 정신 하는데, 여러분 정몽고 회장이 임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임원들의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많이. 저 사람은 어디서 먹을 사람, 이런 걸 엄청나게 관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인파워먼트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인파워먼트. 그래서 저는 CEO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인파워먼트가 누구에게 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끊임없이 누구에게 뭘 시키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정몽고 회장의 이 리더십의 핵심이더라고요. 정몽고 회장 전에 누가 했죠? MK가 두 명 있었어요. 그죠? 몽규가 있었고 몽구가 있었어요. 정세영 씨가 있었잖아요. 혹시 정세영 씨가 계속했으면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망했다고 생각해요. 정세영 씨가 있으면 100% 망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 건 뭐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A는 사람이다. 사람을 누구한테 시킬 것인가? 사실 지금 우리 키마도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죠? 우리 실장님이 저거 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지, 그죠? 네. 우리 김지혜 박사가 또 저런 그림을 그려주지, 공정옥정 이렇게 해주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 지난주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소기업이 성공하려면 중소기업 성공 모델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속도고 또 하나는 팀워크라고. 제가 중소기업에 가보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해요. 중소기업에 가보면 두 가지. 근데 이 팀워크를 어떻게 잘 이끌어낼 거냐 하는 게 중요한데, 어, 이 속도가, 저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성공의 99%는 속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일본보다 빨랐잖아요. 미국보다 빨랐잖아요. 독일보다 빨랐잖아요. 빨리 배워가지고 빨리 실천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속도를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빨리 하면 기업가 정신이고, 따라 하면 관리자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성공 요인은 99%가 빨리입니다. 빠르지 않는 조직은 대부분 망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왜 힘들까요? 한국보다도 빠른 기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인가? 중국 사람들. 사실 일본 기업이 느렸기 때문에, 독일 기업이 느렸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해야 될 것은 생각나면 그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 속도를 통해서 성공한 회사가 애플입니다. 스티브 잡스예요. 이런 스티브 잡스의 연설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회사는 위원회가 몇 개 있을까? 이런 게. 위원회 몇 개 있을까요? 제로라고 했어요. 제로라고. 위원회가 있는 회사는 다 망한다고 보면 돼요. 대학교가 왜 망하는지 아세요? 위원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대학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못하면 위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안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원회 회의 갔다 오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팀워크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 두 가지만 괜찮으면 이제 중소기업도 웬만큼 굴러가는데, 그러니까 CEO가 있는 회사는, 오너가 있는 회사는 뭐가 빠른가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회지 내일은 기회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날 때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 인파워먼트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세종의 B는 뭘까요? 두 번째 B는 브릿지예요. 브릿지. 다리를 넣는 거. 그래서 이게 연결하라 있잖아요. 연결하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여러분들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제일 좋고 어떤 친구가 제일 나쁜가요? 사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 소개시켜주는 사람하고는 계속 만나고요. 사람 자랑만 하고 소개를 안 시켜주는 사람하고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저도 그런 타입이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 무슨 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고 연결 안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주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 허승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분이 제가 성경용 이사장님이라고 아주 제가 친하게 지내본 분 계시는데, 성경용 이사장님 뭐 하면 이 사람한테 해봅시다. 금방 나와요. 저 오전 대사님하고도 일을 하고 있는데 오전 대사님도 그래 그럼 이건 이 사람한테 즉각 연결되니까 일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주의 그 K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도 막 서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이게 브릿지를 해주라. 그래서 저는 우리 키마에 있는 국외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들 국외들 워크숍 갔을 때, 그죠? 진짜 조그만 5병짜리 커피숍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다 보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한번
제가 만들어 놨는데 보시고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는 거죠. 그죠? B. 이 C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C는 뭘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C는 우리 세종대왕은 컴페어를 많이 해요. 비교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세종대왕은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가장 글로벌화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해 2% 경제 성장률 중에서 글로벌화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할까요? 경제 성장률 2% 중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언제 만들어졌죠? 2017년도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우리 학회장 할 때 그 만들어 달라고 하겠는데 그때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해외 시장의 기회를 많이 얻어가야 된다. 그 당시에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매출액 비중이 14.8%였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걸 두 배로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20%만 올리면 중소기업이 성장 잘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년 내에 두 배로 올리기로 했는데 지금 8.2%입니다. 8.2%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 만들어서 돈 많이 주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행복해졌나요? 행복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본의 소상공인들 어떻게 돼 있을까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싱가포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홍콩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이탈리아 잘 되고, 왜 그럴까요? 관광 때문에. 재밌는 나라를 만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가면 몇 시에 잡니까, 보통? 싱가포르 가면 12시에 자잖아요. 네. 밤 12시까지 놀다 오잖아요. 싱가포르 관광의 목표가 밤에 잠 못 들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싱가포르, 보링 한 나라, 가장 보링 한 나라인데 한국 와서 배운 거 가지고 재밌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이 제일 재밌었어요. 밤 12시까지 재밌었는데 요즘 52시간 때문에 한국이 8시만 되면 다 문 닫아요. 여러분 스타벅스 몇 시간 문 닫습니까? 9시만 되면 문 닫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놀러 왔는데 돈 써야 되는데 돈을 언제 씁니까? 술 한잔 마시고 쓰는데 오늘 9시만 되면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국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글로벌화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 회사 경쟁 회사를 가지고 항상 비교해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성공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켜야 될 사람과 맡겨야 될 사람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누구하고 손을 잡으면 좋을까?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소비자 포럼하고 내가 손을 잡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인도네시아 중학생들 대상으로 기업가정시 에세이를 지금 에세이 공모대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모대회 돈을 우리 스키마 2기의 성명기 회장이 200만 원 줬어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에서 그 공모대회에서 1등 하는 사람은 진주에 이번에 10월 27, 28일 날 진주 국제 포럼 할 때 진주에서는 호텔비를 다 대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200만 원만 하면 1등 한 중학생하고 학부모들이 다 학부모이 올 수 있더라고요. 가이드 한 명, 1등 한 학생 한 명을 한국에 와서 다 비용을 준다. 제가 일단 이걸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백 명의 애들을 몰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어디서 행사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하는 인도네시아 우리 프레지던트 대학 안에 우리 사하바스에서 하기로 했어요. 마지막에 10명, 5명을 뽑아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그럼 또 기자들이 가서 또 뭐 홍보도 하겠죠. 그죠? 그럼 사하바스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이미 그 옆에 있는 중학교하고 지금 교민회 부탁해놨어요. 교민회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나중에 커피숍을 만든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그죠? 엄청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제가 생각하는 게 누구와 협력하면 좋을까? 지금 교민회하고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코트라도 지금 잘하고 있고 이번에 가면 우리 IBK 행장도
하기도 했고, 지금 우리 대사관에서도 상무관이 도와주기도 했고, 이런 플랫폼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만든 회사도 하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정주행식으로 풀자 이거죠. 정주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주행은 맨 처음에 자동차를 했지만, 그죠? 그 다음에 뭐 했나요? 사막에 갈 때는 건설을 했고, 그죠? 저 바다에서는 조선업을 했고, 그죠? 그래서 제가 김지현 대표님한테 늘 꼭 자동차 한번 할 필요 있냐. 자동차도 하지만 내하고 같이 커피숍 하나 하자. 그 다음에 그 땅 사가지고 둘이, 유치원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이영애 교수가 굉장히 또 그쪽 편에 일가견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손잡고 가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같이 가셔가지고 이런 거 조금 하면 좋겠다.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가면 성과를 못 내면은, 이거는 실패한 거다. 이 어치브먼트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치브먼트를 할 수 있는 이 목표를 달성해주는 사람을 끊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거리는 누가 만듭니까? 기업가가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정몽구 회장은 자 지금은 브라질이라고 브라질에 갔어요. 브라질에 누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브라질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에는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러시아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버릭스잖아. R 그 다음에 I가 어디입니까? 인도였잖아요. 인도에는 어떻게 누구를 보낼까? I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차이나잖아요. 차이나에 어디로 갔어요? 누구한테 맡길까? 그래서 일거리를 그걸 기회라고 이야기한다면 기업가는 기회만 보고 그 다음에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과가 날 텐데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손을 잡으면 좋을까? 어려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일 인도네시아에서 유치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유치원 이름을 원래 소비자 포럼 브랜드 상 줄 거죠? 네. 그죠? 네. 사실 이 브랜드 대상만 하나 받았다 그러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1000개의 화장품이 진출해 있잖아요. 1000개 화장품이 진출해 있는데 우리 소비자 포럼이 매년 지금 신라 호텔에서 큰 행사를 해요. 특히 여기에서는 우리 무슨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도 브랜드 상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돌을 원래 인도네시아 사람이 뽑은 대한민국의 아이돌이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행사하면 안 오겠습니까? 자기가 뽑혔는데 상 받으러 오잖아요. 걔가 상 받으러 오면 그 호텔 주변에 몇 명이 모여 있어요? 10만 명이 모여요. 10만 명. 그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화장품도 팔수. 그래서 한번 이 ABC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은 이제는 강의는 없습니다. 강의는 없고 강한 의욕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강한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것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업하면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했더니 분위기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김지원 회장님이 오랜만에 5주간의 해외여행을 끝내고 돌아오신 날,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제대식 원장님을 모실게요. 우리 제대식 원장님은 우리 산자부의 기술평가, 기표원의 원장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KTC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의 원장도 하셨고, 그죠? 우리 지금 원장 하실 동안에 할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특허청에서도 일을 하시고 해가지고 변리사 자격증 정도 가지고 계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우리 상표 등록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제대식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키마 1기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진짜 9기까지 왔다는 우리 키마 발전을 전적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살아오면서 제 이름 때문에 참 고달픈 시기가 군대 생활 때였어요. 이 훈련소에서 이주 받고, 이제 후반기 교육을 광주에서 3개월을 받고 자대에 가평에 딱 들어가니까 보통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고참들이 이렇게 누구냐 하면은 관등성명을 댑니다. 이병 제대식 하면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국지를 명찰 안 보자고 제대식이라고 돼 있거든. 야, 제대식이 들어오자마자 제대식이야? 야, 나는 기분 나쁜데 그냥 엎드려 뻗쳐. 이게 밥 먹으러 식당에 갈 때마다 한 번씩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한 3개월 정도 당했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참 잘 지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기간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반갑고, 제가 오늘 사실 그동안에 우리 키마에서 우리 교수님께 배운 그 내용 중에 공감이라는 게 참 너무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 진짜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음악하고 관련해가지고 공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예, 그 대중가요가 이 인기를 얻으려면은 그 사회 분위기에 이 공감하는 그 노래가 나와야 인기를 얻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 각 앞에, 아니, 원래 그걸 그 다음, 앞에, 그 다음에, 됐어. 무슨 식사도 하셨으니까 노래를 한 곡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광고를 빼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좀 광고 넘어갈 때까지는 좀 우리 이 노래가 우리 이제 여기 우리 회장님이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게 2020년도 그때 대한민국 어게인 그때 8월 달에 나온 그 방송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중년층 이상의 그런 인기 가수인데 이때는 10대, 20대 그리고 전 국민이 다 공감하는 좋은 그런 인기를 많이 누렸어요. 왜 그러냐면 또 한번 생각해서 2020년도 8월 달이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 번창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코로나 한번 걸리면은 집에 가족과도 격리를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한번 걸리면 그 부서가 전부 다 쉬러 가고 그런 시기에 이 노래가 나온 거죠. 세상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 답답한 노래, 그런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을 같이 이렇게 공감해 줬기 때문에 그 노래가 인기를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게 저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를 노래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우리 기업이나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 분위기에 공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공감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조직에서는 어떤 공감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조직에서 목표를 정했을 때도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그 목표에 대해서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래야만 모든 직원들이 같이 거기에 같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와 좀 동떨어진 그런 목표나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잘 따라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걸 했고, 그리고 가장 인사가 만사다고 하는데 결국 조직에서 인사를 그러면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뭐냐?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인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감에 이래서 이제 성공을 했고, 이 사실 대성공을 했던 그런 이제 그 가사인데, 가사를 떠나가지고 모든 세대에 어느 정도 인기를 누렸다는 그 곡이고, 그래서 이 사실 대중가요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갖다가 표현해 준다는 그런 게 대중가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것도 공감의 성공 사례인데, 예, 여러분 BTS 잘 아시는 세대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BTS를 그렇게까지 진짜 대단한 그룹인지를 좀 늦게 알았어요. 진짜 이 BTS가 이 2013년도 결성돼가지고 17년부터 세계적인 인기를 그런데, 진짜 제가 이제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인기를 가지고 지금 방금 동영상에는 그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인데 한국 노래를 따라하는 겁니다. BTS가 그 빌보드 차트에 한국어로 된 노래를 많이 거기에 올려가지고 인기를 얻고 차트에 높은 그 성적을 거둔 게 많이 있습니다. 잠깐 요 동영상 한번 보시죠. 이것도 이게 잘 안 됐어.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이 BTS가 3.1절 기념 공연인데 이 아리랑을 부릅니다. 이 세계적인 상황에서. 근데 외국에 그 사람들이 그 한국 노래를 따라하는 거죠. 듣고. 보통 아까 교수님 30만 명이 수십만이 모이는 거예요. 한 공연에 가면은.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BTS.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노래를 다이너마이트 아세요?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것도 건너뛰기는 이게 이런 노래인데 뭐 들어보신 적도 있고 안 보이는데 이것도 2020년도 코로나가 절정일 때 BTS가 미국 빌보드 차트 핫백에서 32주간 연속으로 1등을 한 그런 곡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이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건 잘 모르는데, 이게 뭐 우리 같은 좀 기성세대에 있던 사람들 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 아신다. 그리고 이 BTS 그 가사가 왜 이렇게 공감을 가졌냐면, 그때도 이 밑에 보시면은 대단히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렇게 활발하게 해서 비행기 타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어렵고 밖에 모이는 것도 없고 막 그런 시기에 이 내용이 이 사소한 어떤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찾아보자. 내가 뭐 이렇게 빛나는 어떤 별이 있다. 뭐 이런 농구도 뭐 이렇게 하는 점프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가지고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세계적인
그런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이 그 증중들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세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BTS가 그 외에도 많은 인기곡을 올렸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통제되어 있던 그런 데서 삶의 소소한 재미를 찾아보자는 가사가 참 신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이게 짓눌러진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노래로 이래 가지고 히트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이너마이트 그냥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그거지. 그거 그러니까 불빛이 여기 보시면은 불꽃들로 이렇게 이 밤을 찬란히 밝히는 걸 지켜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노래를 하는데 어때요? 노래 대충 그런 거예요? 뭐 이 노래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좀 들어봤어요? 그 사실 이 기록을 보니까 진짜 이 BTS 대단한 기록을 많이 가는데 이 우리나라 그때 사람들은 BTS의 역할이나 그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고. 그런데 제가 이 엄청난 기록을 갖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 1등 했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2위에서 10위도 많고, 52까지이고, 거기 보면은 100위 안에 들었던 한국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BTS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2022년도에 인도네시아에 갔었어요. 우리 회장님. 근데 제가 그때 마크 플러스 그 회장님 있는 그 큰 몰에 갔잖아요. 그 갔는데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팀들하고 그쪽에 임원들하고. 식사하러 한 5시 반 정도 갔는데 그게 줄을 갖다가 몇십 메다의 줄이 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올라갔다가 식사를 한 2시간 하고 내려왔는데도 아직 그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줄인가 가서 가보니까 그 BTS가 온 것도 아니고 BTS 상징물이 하나 거기 설치되어 있었지 모래.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사진 딱 2장 찍고 비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BTS가 이 참 그 조획물의 사진 찍으러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몰렸다는 게 어마어마한. 그리고 전 세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 비틀즈는 잘 아시죠? 노래 한 곡, 2곡 정도 아시잖아요. 그 비틀즈가 그때 60년도에 결성하다가 70년도에 해체됐는데 비틀즈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때 지금의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뭐 조그만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보다 더 못 살 때 우리나라에 비틀즈의 노래는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잘 몰라도 BTS는 가면 다 이게 K-팝이라는 게 엄청난 진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짜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저도 갔다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냈는데 그 비틀즈 멤버에도 폴 맥카트니가 제2의 비틀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이런 정도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2의 비틀즈라고 이야기했다면 비틀즈라는 그런 그룹은 얼마나 영향이 클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진짜 세계적으로 아직도 세계에서 제일 앨범을 많이 판 그런 아티스트고 어디 뭐 상이나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 비틀즈의 제2의 그룹 비틀즈를 할 정도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BTS에 대해서 노래 뭐 한 곡 아느냐 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 비틀즈라고 하는데 제2의 우리도 좀 BTS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러 해외 나가시더라도 BTS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어야 이야기가 잘 풀릴 수 있다. 그분들은 그 뭐 한국인지 뭐 한국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도 BTS를 하면은 다 아는 거예요. 노래도 아는 거예요. 한국말로. 아까 노래 따라하는 게 떼창 부르는 거 봤죠. 그때 제가 이제 우리가 그때 그 비틀즈의 뭐 이런 노래가 나올 시기에 우리나라가 80
불도 안 되는 시기에 그런 노래를 알고 있었다는데, 지금 우리가 그 비틀즈가 그리 했던 것처럼 BTS가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도 BTS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중에서 비틀즈 곡 중에서 아마 이 노래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노래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한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커버된 곡이라고. 왜 이 노래가 아직까지 인기를 얻고 있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의 사실 Yesterday라는 것은 어제지 않습니까? 제가 의역을 해보니까 옛날이요. 이 하나의 그 마음이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옛날 그때가 좋았지. 옛날에 이 노래도 제가 이렇게 풀을 해보니까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내도 그 말은 옛날이요. 이 노래가 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계속 얻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옛날이 그리워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공감, 교수님 그 인용한 건데, 제2기업가 정신은 아픔에서 시작된 긍휼이다. 그 기업가의 무기는 그 공감과 상상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수님은 사실 좀 상위 개념에서 아주 좀 그런 철학적인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거고, 여기 보면은 공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교수님은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하면 저는 문제를 하는 게 딱 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현장에서 느껴본 고민했던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든지 또는 책임 부서장인 경우에 밑에 승진할 사람이 10명이나 아니면 20명이 있다는 거죠. 그럼 승진에 한 사람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명 중에서 9명은 다 10년 정도, 10년 정도 이상이 되면 승진하는 소요 연수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은 한 10년 안 되고 한 7년밖에 안 되는데 3년 연속 계속 최고의 120% 이상의 성과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00% 내고 110% 내고 90% 내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1년 차도 있고 10년 차도 있고 좀 늦은 사람은 12년 차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대리 한 명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과도 최고고 이런 면에서 신경 발휘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 대리 한 사람은 승진을 시킬 거요 안 시킬 거요? 만약에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CEO라 승진을 시킨다. 지금의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보다 더 못 살 때 우리나라에 비틀즈의 노래는 들린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잘 몰라도 BTS는 가면 다 이게 K-팝이라는 게 엄청난 진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짜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저도 갔다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냈는데 비틀즈 멤버에도 폴 맥카트니가 제2의 비틀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정도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2의 비틀즈라고 이야기했다면 비틀즈라는 그런 그룹은 얼마나 영향이 클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진짜 세계적으로 아직도 세계에서 제일 앨범을 많이 판 그런 아티스트고 어디 상이나 그리고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 비틀즈의 제2의 그룹 비틀즈를 할 정도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BTS에 대해서 노래 뭐 한 곡 아느냐 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 비틀즈라고 하는데 제2의 우리도 좀 BTS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러 해외 나가시더라도 BTS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어야 이야기가 잘 풀릴 수 있다. 그분들은 그 뭐 한국인지 뭐 한국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도 BTS를 하면은 다 아는 거예요. 노래도 아는 거예요. 한국말로. 아까 노래 따라하는 게 떼창 부르는 거 봤죠. 그때 제가 이제 우리가 그때 그 비틀즈의 뭐 이런 노래가 나올 시기에 우리나라가 70, 80불도 안 되는 시기에 그런 노래를 알고 있었다는데 지금 우리가 그 비틀즈가 그리 했던 것처럼 BTS가 그런 영향을 갖고 있다는 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도 BTS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중에서 비틀즈 중에서 아마 이 노래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았어. 이 노래 많이 아실 것 같아.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 한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커버된 곡이라고. 왜 이 노래가 아직까지 인기를 얻고 있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의 사실 Yesterday라는 것은 어제지 않습니까? 제가 의역을 해보니까 옛날이요. 이 하나의 그 마음이 우리 대부분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옛날 그때가 좋았지. 옛날에 이 노래도 제가 이렇게 풀이해 보니까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내도 그 말은 옛날이요. 이 노래가 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계속 얻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옛날이 그리워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공감 교수님 그 인용한 건데 K기업가 정신은 아픔에서 시작된 긍휼이다. 그 기업가의 무기는 그 공감과 상상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수님은 사실 좀 상위 개념에서 아주 좀 그런 철학적인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거고 여기 보면은 공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교수님은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하면 저는 문제를 한 게 딱 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현장에서 느껴보면 고민했던 그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든지 또는 책임 부서장인 경우에 밑에 승진할 사람이 10명이나 아니면 20명이 있다는 거예요.